존슨 드라구신 저격? 참다 못한 손흥민 이례적 동료 선수 공개 비난한 이유. 충격 인터뷰 풀버전. 토트넘 부스 입스위치. 토트넘은 10일 한국 시간 오후 11시 런던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승격팀 입스위치와 2024에서 2025 시즌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EPL 11라운드 홈 경기에서 1에서 2로 패했다. 토트넘은 승점 16점, 5승 1무 5패으로 9위에 머물렀다. 승리했다면 상위권 도약의 기회가 있었으나 홈에서의 실망스러운 경기로 무산됐다. 입스위치는 이번 승리로 승점 8점, 1승 5무 5패를 쌓으며 17위에 자리했다. 최근 토트넘은 약팀에 고전하는 모습을 반복하고 있다. 9라운드에서도 하위권 구단 크리스탈 팰리스에 0에서 1로 패했던 경험이 있다. 반면 입스위치는 토트넘을 상대로 올 시즌 리그 첫 승을 거뒀다. 경기 시작하자마자 토트넘은 위험한 순간을 맞이했다. 우도기의 미숙한 수비로 상대팀 스모딕스가 슈팅 기회를 얻었다. 비카리오의 선방이 있었다. 이어진 코너킥 상황에서는 입스위치의 헤더가 빗나가면서 위기를 넘겼다. 토트넘은 전반 3분 기회를 놓쳤다. 손흥민의 날카로운 얼리 크로스를 존슨이 연결해봤으나 골문을 외면했다. 입스위치도 코너킥 상황에서 크로스바를 맞추며 기회를 놓쳤다. 입스위치는 전반 31분 환상적인 바이시클킥 골로 앞서 나갔다. 스모딕스가 수비 맞고 튄 공을 바로 연결하며 골망을 흔들었다. 토트넘은 손흥민과 솔랑케를 앞세운 공격으로 반격을 시도했지만 골키퍼의 선방에 아쉬움을 삼켜야 했다. 입스위치가 다시 한번 토트넘 골망을 흔들었다. 전반 43분 역습 기회에서 스모딕스가 박스 왼쪽으로 파고든 뒤 골문 앞으로 땅볼 크로스를 올렸다. 비카리오가 공을 건드렸지만 드라구신 맞고 골문 쪽으로 향했다. 이를 델랍이 그대로 차 넣으며 추가골을 뽑아냈다. 토트넘이 한 골 따라가는가 싶었지만 무산됐다. 후반 3분 손흥민이 위협적인 오른발 가마차기 슈팅을 터뜨렸으나 골키퍼에게 막혔다. 잠시 후 코너킥 공격에서 솔랑케가 골망을 흔들었으나 비디오 판독, VAR, 결과 핸드볼 반칙으로 취소됐다. 토트넘이 한 골 만회했다. 벤탄쿠르가 해결사로 나섰다. 후반 24분 포로가 오른쪽에서 코너킥을 올렸고 벤탄쿠르가 가까운 골문 쪽으로 뛰어들며 헤더했다. 공은 그대로 골망을 흔들며 만회골이 됐다. 시즌 1호 골. 그러나 토트넘에서 동점골은 나오지 않았다. 경기는 입스위치의 2에서 1승리로 마무리됐다. 브레넌 존슨은 이날 경기에 나섰으나 아예 존재감이 없는 모습을 보여줬다. 존슨은 선발로 나서 후반 39분 교체될 때까지 진짜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말 그대로 최악의 모습을 보였다. 3번이 슈팅 말고는 아무런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했다. 존슨은 단 하나의 득점이나 도움을 기록하지 못한 것을 기본으로 단 하나의 유효 슈팅과 빅찬스 메이킹도 하지 못했다. 심지어 크로스 성공이나 경합 성공, 드리블 성공도 기록하지 못했다. 파울조차 얻어내지 못하면서 말 그대로 최악의 경기를 펼쳤다. 축구 전문 통계업체 후스코어드에서 존슨은 5.76점을 기록했다. 드라구신이 5.4점으로 팀 내 최하점인데 이어 뒤에서 두 번째로 낮은 기록이었다. 심지어 교체 멤버로 들어온 매디슨, 비수마 베르너가 모두 6.0점대를 찍은 것을 생각하면 더욱 위화한 기록이다. 2. 왜 패스 안 해? 손흥민 분노 폭발 오른쪽 화살표. 모든 건 내 책임. 포스테코글루 경질 위기. 승점 자판기. 토트넘 대 굴욕. 토트넘은 10일 이하 한국 시각 영국 런던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입스위치 타운과의 2024에서 2025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11라운드에서 1대2로 패했다. 승점 자판기로 전락했다. 토트넘은 크리스털 팰리스에 이어 입스위치에도 첫 승을 헌납했다. 올 시즌 일부로 승격한 입스위치는 5무 5패 뒤 첫 EPL 승점 3점을 챙겼다. 토트넘은 입스위치를 꺾을 경우 3위로 올라설 수 있었다. 하지만 5승 1무 5패, 승점 16에 머물며 10위로 추락했다. 졸전이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4-3의 3카드를 꺼내들었다.
도미닉 솔랑케를 중심으로 손흥민과 브레넌 존슨이 좌우에 위치했다. 파페 사르, 로드리고 벤탄쿠르, 데얀 쿨루셉스키가 중원을 조율한 가운데 데스티니 우도지, 라두 드라구신, 크리스티안 로메로, 페드로 포로가 포백에 늘어섰다. 골문은 굴리엘모 비카리오가 지켰다. 손흥민이 경기 시작 3분 만에 완벽한 찬스를 만들었다. 자로젠 듯한 크로스를 존슨에게 연결했지만 그의 슈팅은 골대를 살짝 비껴갔다. 손흥민은 전반 11분에는 상대 수비 3명을 제치고 오른발 슛을 시도했지만 골키퍼 정면이었다. 입스위치가 전반 31분 선제골을 터뜨렸다. 스모딕스가 문전 혼전 상황에서 오버헤드킥으로 골네트를 갈랐다. 토트넘은 올 시즌 홈에서 치른 리그 5경기 연속 선제 실점하는 굴욕을 맛봤다. 아스널 9월 15일 0대1패, 브렌트포드 9월 21일 3대1승, 웨스트햄 10월 19일 4대1승, 에스턴 빌라 11월 3일 4대1승에 이어 이날도 선제골을 내줬다. 토트넘 팬들은 최근 경기에서 그랬듯 역전을 기대했다. 하지만 상황이 미묘하게 돌아갔다. 입스위치는 전반 43분 역습 상황에서 추가골을 성공시켰다. 스모딕스의 슈팅을 비카리오가 펀칭했다. 그러나 흘러나온 볼은 드라구신을 맞고 리암 델랍에게 연결됐다. 델랍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득점을 완성했다. 토트넘은 후반 시작과 함께 공격의 속도를 높였다. 손흥민이 강렬한 가마차기 슛으로 공격의 포문을 열었다. 후반 4분에는 솔랑케가 골망을 흔들었지만 비디오 판독, VAR, 결과 핸드볼 반칙이 선언됐다. 득점은 취소됐다. 토트넘이 후반 24분 만에 골을 터뜨리는데 성공했다. 코너킥 상황에서 포로의 크로스를 벤탄쿠르가 헤더골로 완성했다. 그러나 더 이상 골은 터지지 않았다. 손흥민은 후반 추가 시간 분통을 터뜨렸다. 솔랑케가 각도가 없는 상황에서 무리한 슈팅을 시도하다 상대 골키퍼에게 걸렸다. 손흥민에게 컵백을 연결했더라면 좀 더 완벽한 기회를 연출할 수 있었다. 결과 또한 달라질 수 있었다. 손흥민은 패스를 하지 않은 솔랑케를 향해 불만을 토해냈지만 되돌릴 순 없었다. 결국 경기는 그렇게 끝났다. 풀타임을 소화한 손흥민은 슈팅 4회, 키패스 2회, 패스 성공률 85%, 드리블 성공 2회, 경합 성공 3회 등을 기록했다. 영국의 풋볼 런던은 11일 토트넘이 입스위치에 패한 후 SNS에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경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저격했다. 현재 노팅엄 포레스트를 이끌고 있는 누누 에스피리투 산투 감독은 2021년 6월 토트넘의 지휘봉을 잡았다. 그는 EPL 10경기에서 승점 15점을 기록한 후 4개월여 만에 경질됐다. 풋볼 런던은 그 당시의 축구는 의심할 여지 없이 참기 힘들었지만 이번 시즌 토트넘이 90분 동안 진정으로 좋은 모습을 보인 적이 몇 경기나 되냐라고 반문했다. 손흥민은 경기 후 현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매우 실망스럽다. 우리가 골을 넣기 전에 몇 번이 기회가 있었는데 절대 일어나선 안 되는 부주의한 실점을 허용했다며 낙담했다. 그리고 정말 매우 실망스럽다. 이건 단순히 실망을 넘어서 경기력을 포함해 모든 면에서 아쉬움이 크다. 가끔은 운이 따르지 않기도 하지만 때로는 차분하게 누군가 더 좋은 위치에 있을 때 양보해주는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더 나아져야 한다. 특히 경기를 뒤쫓을 때는 기대했던 만큼 많은 기회를 얻지 못한다. 고 꼬집었다. 손흥민은 또 기회가 왔을 때 결정지어야 한다. 하지만 오늘은 그렇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패배로 끝났다. 매우 슬프고 모든 선수들이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 고개를 숙였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우리는 전혀 경기를 잘 시작하지 못했다. 볼을 가지고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모두 수동적이었다. 템포나 강도를 제대로 맞추지 못했다고 느꼈다. 후반에는 우위를 점했고 분명히 기회가 있었지만 그것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수동적인 이유를 묻자 그건 내 몫이다. 내 책임이다. 올 시즌 우리가 겪고 있는 일관성 부족은
궁극적으로 나와 나의 접근 방식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선수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우리가 더 일관된 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고 설명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일부 팬과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토트넘 팬들은 야유를 쏟아냈고 그라운드를 빠져나가기 전 한 팬의 목소리에 분노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 팬이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팬들은 실망할 거다. 그럴 권리가 있다. 내가 말했듯이 그것을 고치는 책임은 나에게 있다. 고 덧붙였다. 토트넘은 2주간의 A매치 브레이크 후 24일 원정에서 맨시티와 EPL 12라운드를 치른다. 산 넘어 산이다. 3. 맨체스터 시티 미쳤다. 1950억 레알 마드리드 핵심 MF 영입 결단. 로드리 대체자로 낙점. 스페인 매체 피차에스는 10일 한국 시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챔피언이자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구단인 맨시티는 이미 다음 영입을 염두에 두고 있다. 라고 전했다. 이어 이 매체는 맨시티는 로드리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레알 마드리드의 페데리코 발베르데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 라고 보도했다. 우루과이 출신 미드필더 발베르데는 2016년 7월 레알 마드리드 B팀 레알 카스티아에 입단했다. 데포르티보 라코루냐에서 한 차례 임대 생활을 한 그는 2018년 7월 구단과 프로 계약을 체결했다. 발베르데는 2018-19 시즌 공식전 25경기에 출전하며 경험을 쌓았다. 2019-20 시즌에는 44경기 2골 5도움을 올렸다. 발베르데의 기량은 2021-22 시즌부터 만개했다. 중앙 미드필더 외에 오른쪽 윙어까지 소화한 그는 46경기 1골 2도움이라는 성적을 남겼다. 공격 포인트는 적었지만 리버풀과의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비니시우스의 결승골을 돕는 등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다. 발베르데의 활약은 이어졌다. 그는 2022-23 시즌 56경기 12골 7도움을 올렸다. 2023-24 시즌에는 54경기 3골 8도움으로 팀의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우승에 기여했다. 이번 시즌에는 17경기 3골 2도움을 기록하고 있다. 글로벌 이적 시장 사이트 트랜스퍼마켓에 의하면 발베르데의 시장 가치는 1억 3천만 유로, 한화 약 1950억 원까지 올랐다. 레알 마드리드 핵심 미드필더로 올라선 발베르데를 노리는 구단은 맨시티다. 맨시티는 이번 시즌 세계적인 수준의 수비형 미드필더 로드리를 부상으로 잃었다. 로드리가 부상으로 이탈하자 맨시티는 한동안 잘 버텼지만 최근 공식전 4연패에 늪에 빠졌다. 맨시티가 로드리의 대체자로 낙점한 선수가 발베르데다. 맨시티가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레알 마드리드는 발베르데를 보낼 생각이 없다. 피차에스는 레알 마드리드는 발베르데에 대한 제안을 모두 거절할 거라 예상했다.